친정에서 숨긴 출생 기록 내 이름이 2개였다. 나는 평생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의 얼굴을 그날 이후로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아주 사소했다. 우편함에 꽂혀 있던 얇은 봉투 하나. 주소는 분명 우리 집이었지만 수신자 이름이 낯설었다. 내 이름도 남편의 이름도 아닌 처음 보는 이름이었다. 이거 누가 받는 거지? 봉투를 손에 쥐는 순간 이유 없이 손끝이 차가워졌다. 봉투 안에는 병원 명세서가 들어 있었다. 날짜는 10년 전. 금액은 정확했고 항목은 출산 관련 비용이었다. 나는 그 해에 출산한 적이 없었다. 더 이상한 건 병원 이름이었다. 남편과 내가 결혼하기 전 남편이 혼자 서울에 올라가 살던 시절 그가 자주 다녔다고 말하던 바로 그 병원이었다. 이상하지 않아? 남편에게 봉투를 내밀었을 때 그의 반응은 너무 빨랐다. 아, 그거 병원에서 주소 잘못 적은 거겠지. 너무 쉽게, 너무 당연하게. 나는 그 순간 알았다. 이 사람은 이미 이 질문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걸.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했다. 머릿속에서 계속 하나의 질문이 맴돌았다. 출산 기록이 왜 우리 집으로 왔을까? 다음 날 나는 병원으로 전화를 걸었다. 상담 직원은 차분하게 말했다. 확인해 보니 해당 기록의 보호자 주소가 현재 거주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럼 산모 이름은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죄송하지만 그 부분은 개인정보라 보호자 본인 확인 없이는.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제야 숨이 가빠졌다. 보호자? 그 단어 하나가 가슴을 세게 눌렀다. 며칠 뒤 시어머니를 만났다. 평소처럼 아무 일 없다는 듯 웃으며 어머니, 혹시 예전에 병원 주소 변경 같은 거 도와주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찻잔을 내려놓다가 아주 잠깐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손을 멈췄다. 왜 그런 걸 물어? 그 짧은 멈춤이 내 대답이었다. 그냥요. 옛날 기록 하나가 우리 집으로 와서요. 시어머니는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은 눈까지 닿지 않았다. 그런 건 괜히 파고들수록 머리만 아픈 거야. 그날 이후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다. 남편은 괜히 예민해졌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내 일정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오늘은 어디가? 누굴 만났어? 병원은 왜 갔니? 마치 내가 무언가를 알아내지 못하게 미리 막으려는 것처럼. 결정적인 계기는 남편의 서류 가방이었다. 출장에서 돌아온 날 그는 샤워를 하러 들어갔고 가방은 거실에 놓여 있었다. 지퍼가 반쯤 열려 있었다. 나는 망설였다. 그리고 열었다. 안에는 서류 몇 장과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다. 라벨도 없는 아주 평범한 USB였다. 컴퓨터에 꽂았을 때 첫 번째 파일 이름이 내 숨을 먹게 했다. 보호자 변경 동의서. 파일을 열자 익숙한 병원 로고가 보였다. 그리고 날짜. 명세서에 적힌 바로 그날이었다. 서류 하단에는 분명히 찍힌 도장이 있었다. 보호자 남편 이름. 그 아래 산모 이름은 검게 가려져 있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운 것처럼. 그 순간 모든 퍼즐이 하나로 이어졌다. 출산 기록, 주소 변경, 보호자 동의서, 그리고 가족들의 침묵. 나는 깨달았다. 이건 불륜도 실수도 아니었다. 거래였다. 아이의 이름을 지우는 대신 누군가는 돈을 받았고 누군가는 보호를 약속했다. 그 거래 한가운데 내 남편과 그의 가족이 있었다. 그리고 아직 모르는 것이 너무 많았다. 누가 아이를 낳았는지,
왜 그 아이의 이름이 지워졌는지, 그 대가로 얼마가 오갔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이 진실은 절대 조용히 끝나지 않을 거라는 것. 나는 USB를 다시 가방에 넣었다. 아무 일 없다는 얼굴로 저녁을 차렸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결심했다. 이건 도망칠 문제가 아니다. USB를 다시 가방에 넣은 그날 밤 나는 거의 잠들지 못했다. 눈을 감으면 서류 속 검게 지워진 이름이 떠올랐고 귀를 막으면 병원 상담원의 보호자라는 말이 되살아났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집을 나섰다. 오늘 회의 많아. 그 말 한마디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이 들켰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나는 그가 나간 뒤 곧바로 노트북을 켰다. USB를 다시 꽂았다. 첫 파일 아래 숨겨진 폴더 하나가 보였다. 폴더 이름은 숫자 4자리였다. 아이의 출생 연도와 같았다. 폴더를 여는 순간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안에는 계좌 내역 캡처 파일들이 들어있었다. 한두 건이 아니었다. 수십 번의 입금 기록. 금액은 항상 일정했다. 월 초 정확히 같은 날, 같은 금액. 처음에는 생활비라고 생각하려 애썼다. 하지만 송금자는 모두 다른 이름이었다. 그 중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다. 내 여동생의 이름.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아니라고, 우연일 거라고 강제로 생각을 밀어냈다. 하지만 날짜를 보자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었다. 그 송금은 아이 출생 이후부터 단 한 번도 끊긴 적이 없었다. 나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설마. 그날 오후 나는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다. 요즘 뭐해? 동생은 지나치게 밝았다. 언니 왜? 갑자기 보고 싶네. 나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게 물었다. 요즘 돈은 좀 괜찮아? 순간 전화기 너머에서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왜 그런 걸 물어? 그 짧은 틈 나는 확신했다. 혹시 누가 정기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거야? 동생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그리고 낮게 말했다. 언니, 이건 언니가 알면 안 되는 일이야. 그 말 한마디가 모든 걸 무너뜨렸다. 그 아이, 혹시 내 아이야? 침묵, 침묵이 대답이었다. 그날 저녁 나는 동생을 만났다. 카페 구석자리, 사람 없는 곳을 골랐다. 동생은 내 눈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 언니, 나도 처음엔 몰랐어. 그 말은 불을 지핀 기름이었다. 처음엔 몰랐다고? 동생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임신했을 때 그 사람은 책임지겠다고 했어. 그 사람. 나는 그 이름을 듣지 않아도 알았다. 근데 언니랑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미 늦었대.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비웃음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공허한 웃음. 그래서 동생은 고개를 숙였다. 아이를 낳으면 가족이 책임지겠다고 했어. 그 가족, 시어머니였다. 조건이 있었어. 동생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이 이름은 절대 공개하지 말 것. 친모 기록은 완전히 지울 것. 그리고 언니 앞에서는 아무 일 없었던 사람처럼 살 것. 나는 테이블을 3개 잡았다. 그럼 난 뭐야? 동생은 울기 시작했다. 미안해. 근데 언니, 나도 선택지가 없었어. 그 말은 용서가 아니라 변명이었다. 며칠 뒤 시어머니를 다시 만났다. 이번엔 돌려 말하지 않았다.
어머니, 아이 친모가 제 동생인 거 알고 계시죠? 시어머니는 차를 따르다 말고 잔을 내려놓았다. 그리고 말했다. 가족을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다. 그럼 전요? 내 질문에 시어머니는 눈썹 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넌 아내였고 며느리였잖니. 그 말은 선고였다. 아이를 키우는데 내가 제일 적합했어. 순간 속이 뒤집혔다. 그러니까 제 인생을 아이의 가면으로 쓰셨다는 거죠? 시어머니는 조용히 웃었다. 넌 강하잖아. 그날 나는 집에 돌아와 모든 계좌를 다시 확인했다. 그리고 마지막 파일 하나를 발견했다. 녹음 파일이었다. 파일 이름은 보험. 재생 버튼을 누르자 남편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이 이름만 정리되면 나머지는 문제 없어. 그리고 시어머니의 목소리. 유산 문제만 깔끔하면 이혼해도 상관없어. 나는 숨을 멈췄다. 이건 불륜이 아니었다. 계획이었다. 나를 이용해 아이를 키우고 재산을 지키고 필요 없어지면 버릴 계획.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울었다. 하지만 오래 울지 않았다. 이제는 피해자가 아니라 판을 뒤집을 차례였기 때문이다. 나는 녹음 파일을 백업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했다. 그날 아침 나는 아이를 학교에 보내지 않았다. 아이의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다. 오늘은 엄마랑 같이 가야 할 곳이 있어. 아이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저 내 손을 꼭 잡았다. 이미 눈치채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도착한 곳은 구청 민원실이었다.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부, 출생기록, 보호자 변경 이력. 창구 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더니 잠시 고개를 갸웃했다. 이상하네요. 그 말 한마디에 아이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친모 기록이 비공개 처리돼 있습니다. 나는 준비해온 USB를 꺼냈다. 이 자료로 공개 요청합니다. 직원은 서류를 받아들고 안쪽으로 들어갔다. 잠시 후 상급자가 나왔다. 이건 단순 행정 문제가 아닙니다. 그 말은 확신이었다. 그날 오후 시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다. 지금 무슨 짓을 한 거냐?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아이 서류에 손대지 말았어야지.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니가 먼저 손대셨어요. 그날 저녁 가족회의가 열렸다. 시어머니, 남편, 그리고 나. 식탁 위에는 내가 준비한 서류들이 놓여 있었다. 계좌 내역, 녹음 파일, 보험 계약서, 그리고 DNA 검사 결과. 남편의 얼굴이 종이장처럼 하얘졌다. 이건 오해야. 나는 녹음 파일을 재생했다. 유산 문제만 정리되면 이혼해도 상관없어. 그 말이 거실에 울려 퍼졌다. 시어머니는 의자를 밀치고 일어났다. 하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다. 아이 이름만 정리되면 문제 없어. 남편의 목소리, 아이의 손이 떨렸다. 나는 아이를 바라봤다. 이제 내가 선택해. 아이는 남편을 보지 않았다. 시어머니를 보지도 않았다. 나를 봤다. 엄마. 그 한 단어로 모든 게 끝났다.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무너졌다. 넌 이 집을 망쳤어. 나는 조용히 말했다. 아니요. 어머니가 먼저 망가뜨렸어요. 며칠 뒤
결과는 빠르게 나왔다. 출생 기록, 정정 명령, 친모 공개, 그리고 보험 계약 무효. 남편은 조사 대상이 됐고 시어머니는 증거인멸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그 집안은 하루아침에 조용해졌다. 아이는 내 옆에서 잠들었다. 처음으로 편안한 얼굴이었다. 나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생각했다. 가족은 피로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걸. 그리고 침묵은 복수가 아니라 준비였다는 걸. 모든 이름은 제자리로 돌아갔다. 이제 끝이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이 계획, 당신이라면 어디까지 참을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경고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런 진실을 더 많은 사람에게 전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한 줄 의견이 다음 사이다 복수의 기준이 됩니다.